네, 그래서 특허권을 먼저 보면은 특허권의 어원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독점권을 부여할 때 개봉된 상태로 문서를 수여한 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비오픈드,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에는 국왕이 이제 뭐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문서로 이제 수여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본질은 공개와 독점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을 공개하면 일정 기간, 아까 20년 동안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으로는 이제 특별히 허가해준다 해서 특허권이라고 하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이 뭐냐면 아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뭐 고도한 것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굳이 풀자면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아니면은 뭐 F는 MA 뭐 이런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한 기술적 창작. 그래서 자연 법칙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걸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탄 자전거도 작용 반작용이라는 내가 페달을 밟으면 이 마찰력에 의해서 타이어가 앞으로 나가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우리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그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써 이제 고도한 거가 이제 발명이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권에서 보호하는 거는 발명이고 이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특허권을 받으려면 어떤 내 발명의 설명서를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출을 하면 제출로부터 한 1년 있으면 이게 특허청의 문서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죠. 특허청에 접속만 하면. 여러분도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야지만 독점권을 주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산업재산권이니까 산업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은 이 기술을 보고 더 개량된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 발전의 이바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고 대신 너 공개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너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독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써 있었네요. 발명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 특허권의 특징으로 본다면은 새롭고 진보한 발명을 먼저 출원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일단 특허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발명했다는 건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하나라도 나은 점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전거라는 게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 자전거에는 라이트가 없었어요. 이 불빛을 비춰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불빛을 달았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새롭고 진보한 거죠. 기존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먼저 출원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사람이 임자다. 왜냐면은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사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 누구에게 이 독점권을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낸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디자인하고 특허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디자인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특허도 보통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화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변리사한테 연락해서 빨리 출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것도 나오겠지만 내가 라이트를 단 자전거를 발명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보호를 할 것인가 라는 거는 도면도 제출하긴 하는데 내가 이 자전거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뭐 라이트가 달린 자전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 이걸 다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자전거가 있고 나는 자전거 앞에 어디에 정확히 뭐 핸들 아래에 바퀴 위에 라이트를 달았고 그 라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발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말로써 표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청구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결정되고 뭐 당연히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특성상 양도가 가능하고 기업의 가치관 산정 시 고려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무형재산인 얘를 이제 감정평가에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 특허권의 가치를 고려해서 대출 금액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라이센스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에게 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게 특히 상표권에서 많이 있는데 상표 라이센스를 주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와이프가 예전에 그 발망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되게 명품이에요.
발망이잖아요. 발망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한번 사줬어요. 그 연애할 때.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좋은 거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라이센스를 우리나라 기업에 발망이 받고 팔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정해서는 발망이라는 브랜드를 어떤 뭐 우리나라 기업이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거기 발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네. 이런 게 이제 라이센스를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허권은 국가별로 발생된다.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어르신들 그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나 국제 특허 받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나 이거 개발했으니까 나 국제 특허 받을래. 근데 사실 국제 특허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은 나라별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국에서 한다. 그럼 한국에서 특허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내가 근데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서도 팔 거야. 그럼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내가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특허권을 어디까지 낼 것인가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들은 다 디자인권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나 노하우냐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은 공개해야지만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해야지만 내가 이거를 혼자 쓸 수 있는 건데 노하우는 뭐냐면 내 공개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나만 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법적인 보호는 되지 않죠. 왜냐면 내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특허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가 이 노하우, 영업비밀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그 원료 배합이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코카콜라의 그 콜라 맛은 아무도 따라서 낼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코카콜라가 그 원료 배합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더라면 그 원료 배합을 공개한 대가로 20년 동안 독점 나만 만들 수가 있었겠죠. 대신에 20년이 지나면은 이 독점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서 다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는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내가 그냥 비밀로 간직하고 사장만 알고 있을게 해서 노하우로 관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아무도 코카콜라의 그 원료 배합을 몰라서 만들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도 이걸 내가 특허권으로 가져갈지 이걸로 갈지는 사실 대표의 선택이고 그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하나 해봤는데 보통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요. 공기청정기라는 이런 모양을 가진 이런 제품을 개발을 했으면 보통 대표님들이 이 제품 자체가 발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 하면은 내가 이거 공기청정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거랑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야, 나 쟤 못 쓰게 하고 싶은데 왜 못 쓰게 못해? 이런 걸로 많이 따지시거든요. 근데 발명이랑 제품은 1:1 대응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거는 제품에 적용된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이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했지만 이걸 특허받는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이 공기청정기가 버튼을 누르면은 홀로그램을 발생시킨다 라는 공기청정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홀로그램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가 내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인데 나는 여기 필터를 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금으로 하면은 필터가 더 잘 작동한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만 내 특허의 대상이지 내가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공기청정기가 내 발명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예시와 함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허청에 제출하는 그 특허 명세서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발명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중에 스타트업이나 사업하시게 되면 특히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디자인을 담당하시더라도 디자인 특허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부동산도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잖아요. 아, 너무 어리신가? 그러니까 제 강의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뭐 확인해야 되는 게 뭐 갑지, 을지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떤 내 발명의 내 특허권의 등기부 등본이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어떤 서지 사항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뭐 등록 특허고 이제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등록 번호가 있고 공고 일자는 이게 언제 특허청에 게시가 됐는가 이런 날짜가 있고 뭐 번호, 등록 일자,
그리고 뭐 이게 출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원 번호도 있고 뭐 출원 일자, 그리고 여기 특허권자, 특허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고, 특허에는 항상 발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발명했느냐, 그 발명자랑 출원인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권을 출원한다고 했을 때 이 발명자는 학생 본인이겠죠. 근데 이 출원은 아마 이 학교에서 할 거란 말이죠. 홍익대에서. 왜냐면 학교 수업 중에 만든 거니까. 그럼 출원인은 홍익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특허권자와 이 발명자는 다를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지만 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서지사항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성은 뭐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과 도면으로 이제 발명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이 제품이 뭐냐면은 패들 스위치라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딸깍딸깍 해가지고 이제 수동 기어 전환을 할 수 있는 스위치거든요. 이거를 뭐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래서 이 수동 변환하는데 여기다 이제 뭐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키감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발명해서 이걸 특허 출원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런 거를 개발했어도, 이게 내 제품이어도 내 발명의 포인트는 이 제품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발명으로 특허권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청구항이라는 데 이제 그런 거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무조건 문자로 이거를 나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부에 뭐 간단히 한번 보면은 내부의 공간을 형성하면 뭐 일면에 제1자석이 배치되는 바디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쪼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바디부로 잡았고, 여기 제1자석이 있는 바디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부의 내부에 삽입돼서 뭐 이게 삽입돼서 힌지 회전된다. 이렇게 딸깍딸깍 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힌지 회전되는 제1단부를 구비하고, 뭐 제1자석과 마주보는 제2자석, 자석이 하나 더 있어야 이게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붙는 이런 제2자석을 구비하는 이런 조작 샤프트가 있고, 이 조작 샤프트에 붙는 이런 파지 플레이트가 있고, 네, 이런 패들 스위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항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특허권은 뭐죠? 여기서 이런 구성들을 가져서 제1자석과 제2자석의 인력에 의해서 내부 공간에서 회전한다, 이렇게 붙게 된다. 이게 이제 이 발명의 특허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자석을 안 쓰고 이 자석 대신에 여기다 플라스틱을 그냥 넣었어요. 그래도 이게 움직이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이거 특허 냈는데 얘 똑같이 만든다.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못 쓰게 하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아니라 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건데, 얘의 기술적 사상은 뭐냐면 이 자석하고 붙어서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석이 없으면 이 제품은 내 특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똑같아도. 이게 특허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디자인권은 컨셉이 비슷한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으로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뭘 보호하는 거냐? 이 형상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자석을 안 쓰고 이 형상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권으로는 보호될 수 있는 거죠. 너 내 거랑 똑같이 썼으니까 이거 침해야.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발명의 사상을 적는 거고요. 근데 말로 써야 된다. 그리고 발명의 설명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붙음으로써 뭐 키감이 더 좋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뭐 얘는 뭘로 이루어지고 이 자석은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특허권이라는 거는 공개를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라는 거는 남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독점하고는 있지만 20년 뒤에는 네가 똑같이 만들어도 돼.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서 제출하게 되고요. 이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발명의 설명을 보고 누구든 내가 자본이랑,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만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악기 연주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플룻을 불었더니 더 소리가 좋더라. 이런 거는 내가 여기다 아무리 열심히 써줘도 이걸 보고 누군가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좀 더 개량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도면이랑 이렇게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 설명서가 작성이 되고요. 네, 중간에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발명이 출원이랑
다를 수도 있다 하셨나요? 네네. 별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발명인의 동의 없이 네. 그냥 출원을 할 경우에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예시 드린 건 뭐냐면 여기가 학교라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또 이게 너무 딥해지는데 직무 발명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발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 회사에 다녀서 연구팀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어떤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직무 발명이라고 해서 내 직무 중에 생길 수밖에 없는 발명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명자는 나지만 이 특허권은 회사에 저절로 소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회사는 그 발명자한테 어떤 소정의 보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보상이 굉장히 적어요. 뭐 5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 네, 실제로 뭐 천지인 아시나요? 그 옛날 삼성에서 이렇게 키 치는 방식 있잖아요. 여기 다 90년대생인가요? 네. 천지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개발하신 분도 그 천지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삼성 핸드폰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10만 원 받으셔서 뭐 소송한 경우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다.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제 입사할 때 이미 그 계약서에 그런 동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내 동의를 안 받고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발명했는데 출원이 다른 사람일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용하지 않은 이상, 그죠? 그러니까 도용하면 근데 또 특허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명자는 약간의 명예 같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허권은 네가 가져도 나 여기에 이름 한 줄 적고 싶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이 출원인인 특허권자한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청구항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청구항이라는 건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다 이런 의미거든요. 청구항이라는 곳에 이제 내가 발명의 사상을 적게 되는데 청구 범위가 심플할수록 권리 범위가 넓고 복잡할수록 등록받기 싫다, 등록받기 쉽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표님이나 뭐 저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하나는 헬스클럽 회원 관리 시스템인데 뭐 클럽별 뭐 아이디를 터치 모니터가 있고 그 터치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감목 추출물로 구성된 숙취해소용 천연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특허가 있어요. 별개의 특허가 있으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이걸 따라 했을 때 너가 내 특허를 따라 했어 라고 하려면 여기에 적힌 거를 다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적혀 있을수록 침해 주장을 하기가 용이할까요? 아니면 적게 적혀 있을수록 침해 주장을 하기가 용이할까요? 네, 적게겠죠. 네, 당연히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는데 내가 자전거 뭐 바퀴, 핸들, 라이트 뭐 이런 걸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 거를 가진 자전거 이렇게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따라했다고 하려면 바퀴도 해야 되고 라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핸들을 가진 자전거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러면 핸들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할수록 내 권리가 넓은 거예요. 심플할수록 권리가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숙취해소용 천연차가 있는데 얘네 두 개만 들어가진 않잖아요. 실제로 물도 들어가고 뭐 어떤 뭐 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도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거 여기 안 적어놨잖아요. 그죠? 얘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들어간다. 그래도 너 침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 내 거 따라 했어. 근데 여기에 적을수록 권리 범위가 적어지는데 왜 그러면 더 적는 거냐? 근데 그게 등록하고 관계가 돼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심사관이라는 특허청의 그 심사위원이 이게 실제로 진보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평가를 해요. 근데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이게 새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무슨 꽃에서 추출한 뭔가를 넣었더니 숙취해소가 더 좋아졌어요. 그럼 그걸 넣어야겠죠. 근데 기존에 오리나무랑 마감목으로 만들어진 숙취해소 천연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난 얘보다 진보해야 되는데 뭔가를 더 좀 첨가해야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을 더 넣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은 얘보다 진보하다는 판단을 못 받으니까. 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냈겠죠. 뭐 터치 모니터랑 알림이랑 뭐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체크 단말기 이렇게 냈더니 이거 이미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다고 심사관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야, 우리는 웹캠도 있어. 웹캠도 근데 기존에 있대. 그럼 여기다 또 뭐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등록은 받기 쉬워지는데 대신
내가 침해를 주장하려면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단말기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침해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떤 트레이드 오프 지점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전거로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럼 그 자전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범위를 하나 내고 스타일하게 적은 세포범위를 하나 내서 네. 두 개를 낼 수는 없는 와, 똑똑하시다. 와. 실제로, 맞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구항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청구항 2항은 제 1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최소한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뭐 바디부, 요거를 가진 패드 스위치를 냈고 2항은 뭐냐면 여기 플러스 이게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특허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청구항을 여러 개를 작성해서 청구항 1항에다가 제일 좁은 거, 그러니까 제일 적게 기재한 거를 그 구성을 제일 적게 기재하고 이 밑에다가 여기에 뭐도 더해질 수 있어, 뭐도 더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습니다. 근데 사실상 얘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생각해 보면 얘의 특허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건 얘는 당연히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전거인데 나는 바퀴만 적었고 어떤 사람은 이 밑에는 바퀴에 라이트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라이트를 적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라이트가 달린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바퀴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독립항이라고 하는데 1항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얘가 제일 넓은 권리 범위니까. 네. 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또 얘기한 제품이랑 특허권이랑은 좀 다르다. 이걸 예시를 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 고객이 출원하신 건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루돌카라고 요 본넷에다가 여기 뒤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요 코어 뒤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창문에다가도 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식품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특허를 냈는데 당연히 디자인도 냈습니다. 왜냐면은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거고 디자인은 형상을 보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여기에 기술적 사상이 있어 보이시나요 혹시? 없어. 그죠? 일반인이 보셔도 이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떤 예쁘고 디자인적인 요소지 어떤 기술적 사상이 없어서 사실 특허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특허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출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건 특허로 받는 게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 특허가 디자인보다 더 좋은 거잖아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3번 말씀드리고 그래도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시라고 하거든요. 뭐 돈은 그분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포인트로 그러면 제가 특허를 잡았냐면은 이 안에 이 플라스틱 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찾아봤더니 기존에는 이 플라스틱 판이 없더라고요. 다른 경쟁사 제품은.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스푼 정도는 있잖아요. 여기에 이 판을 댐으로써 이 구멍이 덜 찢어진다. 이 와이어가 움직여도 얘가 덜 찢어지고 단단하게 얘를 고정할 수 있다는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특징으로 해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얘의 구성을 보면 이 코어를 중심으로 저는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뭐 곡면을 형성하는 이런 원형의 바디부가 있고 바디부에는 적어도 2개의 요 관통홀이 있고 관통홀 내면에는 뭐 구멍이 뚫린 이런 보강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연결부, 이 끈을 연결부라고 표현을 해서 이걸 포함하는 뭐 장식품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구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대리인, 저 같은 이제 변리사나 아니면은 경쟁사가 특허를 갖고 있다고 너 침해하라고 경고장을 보냈을 때 그 상대방의 특허를 보면서 내가 진짜로 얘네 걸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만 봐도 이제 아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특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누가 봐도 이 보강판이죠. 보강판. 네, 그래서 이 보강판을 저는 메인으로 해서 출원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 보강판이 특허이기 때문에 보강판이 없는 누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침해 주장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 제품이 근데 일반적인 대표님들은 내가 이거 냈잖아. 근데 나 이거 딴 사람이 똑같이 만든다고 이거 빨리 못 쓰게 해줘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좀 이해가 특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가요? 제품하고 특허는 다르다. 특허는 이 제품에서 그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한다. 보강판 같은 거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